CL 산후조리원 지금 원장으로 있는 남정숙입니다. 예. 우리 아기들은 이렇게 보면 참 진짜 말 그대로 천사 같아요. 그죠? 근데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서 표현을 하죠. 울음이 이제 언어거든요, 아기들의. 우리 엄마들은 그 언어를 잘 읽어줘야지 우리 아기들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아기들의 욕구는 되게 단순하죠. 배고플 때 울고, 아플 때 울고, 기저귀 젖었을 때 불편하니까 울고, 그리고 놀아달라고 울고, 졸리면 울고. 이게 언어예요. 애기들 욕구 되게 단순해요. 걔들이 뭐 돈 벌어올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돈 쓸 걱정을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순한 욕구만 엄마들이 잘 해소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애기가 막 별난 게 아니고 엄마들 그 욕구를 해소를 못 해주기 때문에 별난 거거든요. 별나게 되고 계속 울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엄마들이 이제 많이 배우시고 이러면서 우리 여자는 되게 약하지만 엄마는 되게 강하거든요. 그죠?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던데 우리 엄마들은 더 덥겠죠. 뱃속에 붓덩어리를 하나씩 안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출산이 다가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후관리라는 거, 뭐 산후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후관리라는 거는 너무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내가 출산하고 나서 몸이 힘드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휴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산후조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신체 변화와 관리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것들만 한번 볼게요. 산육기 체조 같은 것도 우리 요가 수업 하니까, 그죠? 예, 그때 또 다 선생님이 또 좀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산후조리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신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몸을 돌아가게 하는 거, 그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산후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요새 엄마들은 한 일주일, 2주일만 되면 다 조리 다 한 것 같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그냥 정상인들, 우리 일반인들처럼 막 이렇게 다 행동을 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가만 누워 있어라, 막 외출도 하지만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도 많이 생겼고, 그죠? 많이 생겼고, 굉장히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많이 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육기 동안 잘, 조절을 해서, 잘 치유를 해서, 내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야지 우리 아기들도 내가 건강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엄마 건강해야지. 그럼 산육기는 언제까지냐 하면 우리가 보통 8주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8주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그 태아가 들어있던 그 자궁 속에 내막에 아기가 붙어있던 그 내막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온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주까지는 절대 몸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산육기 동안 산후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산후조리의 목적입니다. 자, 산후조리의 가장 큰 조력자는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기대게 돼요. 옛날에 산후조리원이 없을 때는 거의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옛날하고 달리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내 딸, 내 며느리 해주고 싶은데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거든요. 요새 출산휴가 막 3주씩 이렇게 주시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부득이해서 못하시면 우리 이제 산후관리사도 도움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해서 이제 배우자가 조리해 주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들은 이렇게 출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산후관리사를 불러서 이제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것도 부득이 안 된다 하면 이제 어떤 전문기관에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산후관리 조력자로는 첫 번째 부모님으로 치고요. 저는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산후조리원, 네 번째 산후관리사. 산후조리원에 있다 나가셔도 보통 그 산후관리사들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산후관리사는 24시간 케어가 아니고 낮 시간대만 케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엄마들이 어느 정도는 활동이 가능하시니까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전통적 산후관리는 땀 많이 빼라, 그래야 붓기가 빠진다, 찬바람 쐬면 안 된다, 겨울철에. 그래서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 절대 틀면 안 된다. 옛날 산후조리는 그랬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손도 씻지 마라, 물에 손 담그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름에도 방에 산모가 있는 방에는 불을 넣었어요. 난방을 해가지고 땀을 빼도록 해주고, 미역국 하루에 6번 먹어야 되고, 그냥 국그릇이 아니고 막 이거 비빔밥 대접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런데 막 한 6번씩 밥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 한 달 동안 감지 마라 하고. 옛날에 뭐 만약에 할머니가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이게 이제 그분들도 어떤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윗대에서 계속 내려오던 어떤 풍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들었던 게 이 고정관념처럼 머릿속에 배겨 있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산후조리 쪽에 이렇게 몸을 안 담았으면, 저도 저희 엄마한테 들었던 거,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게 머릿속에 배겨 있어가 저도 제 딸이나 며느리한테 좀 뭐 비슷하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죠? 뭐 손 씻지 마라 이런 건 안 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산후조리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시대가 달라졌고, 옛날에는 우리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주거 환경 자체가. 우리가 뭐 샤워기가 있었겠습니까? 수도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엎드려가지고 대야에다 머리 감고 이러니까 산모가 쪼그리고 앉는 거 안 되잖아요. 또 특히 겨울철 같으면은 샤워 엄두도 못 내죠. 1년에 뭐 명절 때나 목욕탕 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매일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오로막 나오죠. 밑에 상처는 있죠. 이런 어떤 생활 주거 환경이 옛날에는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씻다가 병 나지 말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몸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체내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어혈 같은 게 안 생긴다. 예, 약간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잘 먹어라. 뭐든지 잘 먹고, 내가 임신 중에 먹어서 특별히 뭐 알러지가 있었거나 하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산후에 조리할 때 다 드셔도 돼요. 단 조금 주의해서 드셔라 하는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날 거 있잖아요. 회 종류. 그것도 매일 먹는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초밥 한 번 먹었다. 2주 동안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 번 먹었다. 이런 거는 괜찮겠죠. 매일 먹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우리 뭐 보통 이렇게 많이 들었던 거, 뭐 인삼 먹으면 젖 마른다, 식혜 먹으면 젖 삭는다, 막 이런 거 들었던 거는 크게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뭐 되게 매일 많이 만드시면 괜찮아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먹고 기운을 북돋아야 돼요. 이때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안 먹고 막 굶고 이런 건 안 돼요. 한 달 우리 산후조리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또 이제 뭐 골고루 잘 먹고 기운 돋우라 한다고 막 먹으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이 피부가 늘어나 가지고 이 배가 지금 이렇게 불러오시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자 막 터시는 분도 있고, 그죠? 늘어나서 이게 수축이 다시 될 때 우리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 탁 놓으면 이게 금방 탁 당겼다 놓으면 탁 돌아가지만 한참 당겨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늘어져 있죠. 복벽이 늘어져 있으니까 아기가 나와도 복벽이 늘어져 있어. 이게 탄력 있게 위장이나 이런 것들을 탁 압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픈 건지 어떤 건지 이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느낌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출산하고 나면 이 복벽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조절을 못하고 평상시보다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고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무리하지 않고 쉬기,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누워 있어라가 아니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면서 무리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급적 찬 것을 좀 피하고 몸을 좀 보호해라. 우리 산모님들이 산후조리원에 제가 있다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갖고 오세요. 많이 아빠들이 사다 주시고 해요. 차 요거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는 따뜻한 거 먹어라, 찬 것을 피해라 하는데,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산모한테 출산한 산모에게 해롭겠어요, 안 해롭겠어요? 해로울 것 같아.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근거는 없어요. 검증된 게 없어요. 그래서 드셔도 되는데 너무 자주, 제가 늘 아까 계속 말씀드려요. 자주, 매일, 계속 이거 좀 피하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 잔 먹고 싶다. 드세요. 드셔도 되는데 매일 계속 많이 드시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청결한 몸. 우리 몸에 상처도 있고 오로도 있고, 출산하고 나면 체내에 피부에 축적돼 있던 수분이 땀으로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요. 내가 막 덥게 안 해도. 그래서 늘 샤워를 잘 하셔야지 개운해지고 상처도 덧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도 요즘 방수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다 하시거든요, 샤워. 뭐 샤워하는 거 있어서 막 오랫동안 못 씻고 뭐 실밥 뽑아야 씻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적절하게 이제 움직여서 운동해 주시고 체력 키워 주는 거. 있고, 자,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 중에서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 거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3-7일 가는 제도, 막 고추 막 하고 뭐 숯하고 막 달아놨다, 그죠? 이 3-7일이라는 제도는 좀 지금도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희귀한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가, 코로나도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마스크를 안 끼지만 예외로 코로나 검사를 요즘은 뭐 많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사해보면. 그리고 뭐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보통 그냥 막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항상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저는 좀 조심스러워 늘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자, 이 3-7일 우리나라만의 전통적인 풍습인데 회복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뜻하거든요. 요때까지는 엄마가 무리하지 말고, 우리 산육기는 8주지만 3-7일 동안은 좀 감염에 이렇게 좀 주의를 하시고 요렇게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옛날에. 신생아 산모를 오염된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 금줄을 치면 저 집에 애기 낳았구나, 가면 안 되겠네, 동네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고, 그죠? 집에서 조리해도 금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감염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엄마들 이제 만약에 뭐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 집에서 조리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산후조리원에 계셔도 엄마들 너무 외출을 자주 해서 막 식당 가고 카페 가고 막 이런 거, 내 아기를 위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나를 위해서, 내 아기를 위해서. 예. 그런 거 좀 지켜주시고. 자, 산후조리를 잘 해야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휴식 개념이었어요. 여자들이, 우리 옛날 농경시대 때는 여자들이 아기 놓고 나서 잠시 누워서 쉬는 거, 그게 평생의 유일한 휴식이었어. 아기 놓고 막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대요. 아기 놓고 막 3일 만에 뭐 밭에 일하러 나갔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젖을 다 먹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막 일하고 있다가 애미야 젖 먹여라, 우리 뭐 또리 젖 좀 먹여라 이러면 얼른 들어가서 애기 누워서 젖 먹이면서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휴식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치료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 지금은 막 뭐 요가 뭡니까 산욕기 체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교육도 받고 또 마사지도 받고 이러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치료 개념이다.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고, 모자 건강이 곧 사회 건강이다. 사회적으로 봐서도 우리 엄마가 튼튼해야지 아기도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여름철에 냉방기 켜서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예. 우리 냉방기를 켜서 엄마한테 산후조리 해로운 게 아니고, 엄마들은 막 옛날처럼 막 더운 방에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체력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건 내가 몸이 쾌적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분이 다운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 덥고 여름에 막 모기 물고 막 땀 흘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요런 것들이 결국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냉방기 켜도 되는데 선풍기 앞에 가가지고 아우 시원해 막 바람 맞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에어컨 세게 막 틀었는데 아우 너무 더워 하면 에어컨 바람 막 나오는데 가서 막 바람 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산 당일 샤워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당일날 너무 애기 놓고 힘들고 해서 샤워 못해요. 그 다음날 좀 하세요. 그 다음날 좀 하시고, 철분제는 우리 출산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이런 제철 과일들을 먹는데, 또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그죠? 과일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과일만 많이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많이 쪄요.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한다. 맞나요? 아니죠? 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궁도 빨리 수축이 되고, 그리고 몸 건강도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욕은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건 예죠. 과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아니오예요. 제가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두꺼운 옷과 이불, 수면 양말은 기본이다. 두꺼운 옷과 이불이 아니고 얇은 옷과 이불을 2겹, 3겹. 그렇게 해서 내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춥다고 두꺼운 겨울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얇은 네일을 2겹, 3겹 해서 애기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 체온 조절하는 게 제일 케어하는 게 1번이거든요. 애기 체온을 잘 조절 못 시켜주면 애기 탈을 내요. 애기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얇은 이불, 추우면 한 개 더 덮고 더우면 한 개 벗기고 이렇게 해서 체온 조절을 하시면 돼요. 여름철에도 양발 좀 신으시면 좋은데 막 덥고 답답하다고 잘 안 신고 맨발로 다니세요. 맨발로 다니는 거는 아무리 좀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그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데 덮버선 같은 거라도 좀 발바닥을 이 찬바닥에 닿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여름철 다가오는데 곧 출산하실 분이 계실까요? 자, 너무 더운 환경 조성하지 마시고, 너무 더우면 안 그래도 아기 놓고 나서 힘든데 탈진하고 지쳐요, 사람이. 그럼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 조성하지 마시고 24도, 26도 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해서 적당한 실내의 공기 자체를
온도를 요렇게 한 26도 정도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 26도 하시면 짧은 팔 입으시면 안 돼요. 긴 팔, 얇은 긴 팔을 입으시고 온도는 26도. 요렇게 조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맨살갗에 찬기운이 닿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냉방기 필요합니다. 자, 직접 쐬는 거 하지 마시고 땀난 뒤에 찬바람 쐬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체온 잘 유지해서 긴 소매 옷 입으시도록 권하고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걸로 양발도 가급적이면 좀 신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음부 청결 잘 하시도록 하고 온수로 샤워하시고 찬물로 샤워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 감고 나서 여름철이라고 엄마 조련에 보면 엄마가 수유콜 받았다고 머리 막 감고 수건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수유실에 막 오시네. 그러면 가서 머리 말리가지고 오시라 하거든요. 머리 감고 나면 꼭 말리셔야 돼요. 머리 막 여름이라고 머리 막 감고 그냥 막 다니시면 안 돼요. 다 냉기가 있잖아, 그죠? 머리에 찬바람도 간다 하는 거 이해되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풍 잘 되는 옷 딱 붙는 것보다는 좀 헐렁한 거. 뭐 이때 아빠 옷 좀 얻어 입어도 됩니다. 집에서 조리하실 때 아빠 옷 좀 입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은 가급적 피하자 했는데 매일 계속 많이 먹는 거 아니면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름철에 똑같아요. 이제 단지 밖에 외출하실 때가 조금 달라지니까 겨울철 외출하실 때는 이제 이런 거 관절 보호 같은 거 장갑 끼고 목도리 마스크 이런 거 해서 찬바람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따뜻하게 하시면 됩니다. 덥게 하는 거 아니고 이불은 가볍고 얇은 거 그리고 이제 땀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쭉 덮고 한숨 자고 나면 몸에서 저절로 이렇게 땀이 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자주 교체해서 불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헐렁하고 편안한 옷 입으시고, 브래지어도 막 이 가슴 늘어진다고 와이어 밑에 막 돼 있는 수유 브래지어 비싼 거 있어요. 이런 거 안 좋아요. 그 요즘 와이어 없는 거 이렇게 그 런닝형으로 생긴 브래지어 있죠? 이런 거.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애기 수유할 때 잠시 쓰셨다가 그냥 버리시고. 비싼 거 막 와이어 있는 이런 거는 유선염을 잘 일으켜 유방가 쪽의 혈관들을 압박시키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특별한 거 없으면 샤워하시면 되고, 자, 상체보다는 하체를 좀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 우리 아랫배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 조격 같은 거 이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좋고, 자, 때미는 거 안 됩니다. 샤워만 하세요. 통목욕은 의사 검진 한 달 뒤에 검진이 끝난 후에 통목욕 하시면 됩니다. 샤워만 하시면 됩니다. 쪼그려 앉는 거 하시면 안 되고, 다리 꼬고 앉는 거 출산 후에 골반 틀어집니다. 다리 꼬고 앉는 거, 그리고 쪼그려 앉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머리 감을 때도 그냥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감고 머리 막 손톱으로 긁어서 감는 거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후풍이라는 게 그게 막 굉장히 증상이 다양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손목, 많이 쓰지 않았던 손목 관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애기도 안아야 되고 젖도 짜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많이 쓰게 되니까 이 관절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많이 써서. 안 쓰고 놔두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산후풍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엄마가 뭐 손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목 아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기 수유하고 젖자면서 계속 이렇게 애기 수유할 때 고개 들고 반듯하게 하세요 하는데도 막 계속 쳐다보고 막 젖을 때도 막 얼마나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막 거기 막 숙여가 쳐다보고 막 30분도 일하니까 목에 긴장이 와가 어깨 근육이 다 뭉쳐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짜세요 하는데 막 한 방울이라도 더 짜려고 손으로 막 가슴을 막 쥐어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목이 더 아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제 산후조리 할 때 이게 챙겨야 될 준비물로는 손목 보호대 이런 거 좀 필요하시겠죠, 그죠? 좀 관절을 보호해 주는 거,
손목 보호대, 뭐 발목 보호대, 이런 거,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모들 쓰는 거.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막 이상하게 너무 심한 통증이다. 막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막 계속 그렇다. 내가 좀 덜 썼는데도 아프다 하시면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땀은 가급적 혹시라도 따뜻하게 해서 몸을 좀 땀을 좀 빼고 싶다. 막 사우나처럼 이런 거 찜질방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럴 때는 적절하게 오전 중에 한번 있잖아요. 이렇게 이불을 좀 이렇게 덮고 땀을 쭉 내신 다음에 샤워하시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체중 감소는 개인차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먹는 거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체중 감소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초산부는 잘 빠지는데 두 번째 아기부터는 좀 덜 빠져요. 빠지는 속도가 좀 더뎌져요. 콧배앓이는 다 있습니다. 자궁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견디시면 되고, 되게 심할 때는 타이레놀 같은 거 그런 진통제 복용하고 합니다. 또 뒤에 한번 볼까요? 요거 산후 보양식. 우리 미역국은 산후조리 기간 내내 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미역국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먹었는데도 좋아요. 아직도. 그렇고 공국은 출산 직후부터 드시면 되고, 잉어는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산후 2주부터 쓰시는데, 몸이 왜 더운 성질을 가진 체질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물치가 좋아요. 그리고 몸이 냉한 사람은 잉어가 낫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물치가 산만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물치 먹고 막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냉한 사람. 그 호박탕. 어른들이 막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 뭐 호박 산모는 무조건 호박, 늙은 호박 그거 막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박탕 막 해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산후 4주부터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박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수분을 빼내요. 빼내는데 산후에 생리적으로 땀은 저절로 수분이 빠지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젖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 섭취를 막 하고 있는데, 몸에서 물을 막 빼내면 모유양이 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선이 안정되는 한 달 이후에 호박은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때 드세요. 흑염소는 여자들한테 좋다고 해서 흑염소 누가 해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고지방 식품이에요. 고지방이나 고당분의 음식은 우리 유선이 안정되는 한 달 안에는 가급적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유선염이 잘 생겨요. 네, 유선을 막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 보양식 좀 주의해서 드시고, 이제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출산 후 할 일. 자, 매니큐어 바르고 싶다. 4주 후에. 6주 후에 이제 뭐 사우나, 헬스, 조깅, 에어로빅, 장거리 여행 8주, 퍼머 6개월 후에.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요때 하면 큰 탈이 없다는 거예요. 퍼머, 뭐 염색 이런 거 6개월 이후라야지 이제 이 피부가 조금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빨리, 그리고 출산 후에 탈모도 생겨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서 탈모 생기면 막 스트레스 받죠. 그렇기 때문에 퍼머 염색 같은 거 너무 일찍 하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 읽어 보시면서 엄마들 질문 받도록 할게요. 산후조리에 대해서 정말 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지금 산후조리원에 가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각 산후조리원마다 준비물이 다 조금씩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맞춰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엄마들이 뭐 필수적으로 챙기는 게 뭐 이렇게 팩 같은 거 이런 것도, 그죠? 우리가 이제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거고, 손목 보호대, 뭐 겨울철 같은 발목 보호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실 거고, 그죠? 그리고 수유 패드, 오로 패드, 요즘 오로 팬티를 입으시더라고요. 일회용
그거 뭐 많이 입으시니까 뭐 팬티 막 이렇게 뭐 빨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준비하시면 되고, 이거는 꼭 필요한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 울혈이 심할 때, 유방 울혈이 심할 때 그 양배추 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한 통 준비하시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울혈 약간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우리 얼굴에 팩 얹듯이 냉장고 넣어서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주시면 좀 도움 되시거든요. 그런 거 하고, 요즘 뭐 또 새벽 배송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시키시면 돼요. 가끔은 또 애기 황달이 있어가 모유도 이렇게 저장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장팩도 이런 거는 새벽 배송 시키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그죠? 미리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칫솔, 양치할 때 칫솔도 산모용 칫솔이라고 붙어 있는 건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싼데 제일 부드러운 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애기들 칫솔 있잖아요. 어린이 칫솔. 요걸로 닦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받을게. 질문 받는다 해놓고 또 제가 또 막 이야기했네요. 없으신가요? 네, 네. 산전 마사지. 산전 마사지를 받으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산전에 저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체조나 뭐 요가나 막 필라테스 이런 거 수업하는 것도 몸을 유연하게 해서 아기 출산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사지를 받게 되면 이 그 순환을 잘 시켜주잖아요. 이게 그죠? 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산전 마사지에. 유방은 만지면 자궁이 수축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기나 이런 데 받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출산이 임박했을 때 조산하실 수 있으세요. 유방 마사지는 잘못 받으시면. 그래서 이제 유방 그 산전 마사지는 그런 거 주의해서 뭐 하는데 막 배가 막 뭉치고 막 이렇게 막 아프다 이러면 안 하셔야 돼요. 없을까요?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개인의 선택이 크겠지만 네. 조리원을 들어갔을 때 네. 모자 동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평가 때문에 이제 산후조리원도 병원처럼 이제 인증 평가가 원래부터 들어가거든요. 이제 원래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신청하는 사람 만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자 동실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 뭐냐 하면 이 모자 동실이 모와 애착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산후조리원이 없었을 때 우리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아기들이 다 산모 옆에 있잖아. 그리고 아기가 울면은 우리가 젖병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산모 젖을 먼저 물렸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가 되는 게 이게 순리란 말이죠. 순리인데 우리가 아기를 산모하고 떼어 놓으니까 엄마들이 모유 수유에 막 문제가 생기고 젖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기가 젖도 잘 안 물고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자 동실은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평가 기관에서 권장하는 건 하루에 6시간, 최소 6시간이거든요. 6시간인데 가급적이면 좀 많은 시간을 같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 지금 권장하는 시간 최소 6시간이에요. 그럼 6시간 같으면은 뭐 애기 데리고 와서 엄마 방에 와서 수유하는 거 한 6번만 하면은 6시간 충분히 가잖아. 그죠?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에 와서 모자 동실 잘 안 하실라 하거든요. 내가 비싼 돈 주고 쉬러 갔는데 애기 데리고 있는 거, 그럴 것 같으면 내 집에 있지. 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집에서 애기 24시간 막 데리고 애기하고 있는 거, 그거랑은 또 산후조리원 모자 동실은 조금 달라요. 다르긴. 저희 이제 CL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
중순까지 지금 모자동실 다 끝났어요. 예약이. 그 정도로 빨라요. 물론 방이 많지는 않지만 모자동실 방이. 그래서 뭐 가끔 모자동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모자동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애기 방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와 막 뭐 애착관계, 모유수유를 잘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모자동실 개념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빠도 애기 좀 안아보고 막 이러면서 애기 방에 데리고 가고 요런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개념이. 되셨어요? 답이? 예, 마치겠습니다.